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값이 붕괴될 것이다. 붕괴란 것은 제가 한 말이고 아마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겁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전에 고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아파트값 하락을 경고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걸 좀 더 풀이하면은 집 가진 사람 지금 고점이니까 빨리 팔고 나가세요. 좀 있으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떨어지면은 이 가격 오르려면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 가격 지수를 제시했는데 2008년 5월에 100으로 봤을 때 2013년 9월에 79.6까지 하락했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2월에 98.8로 올랐고 2021년 5월 달에 99.5까지 올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락론의 근거로 또 하나 더 든 게 미국 중앙은행의 그 조기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대출 규제 강화,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로버트 케플런 델러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내 주택시장 과열과 인플레이션 징후를 거론하며 연준의 테이퍼링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도 7월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 적용 대상 확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2.4% 하락하고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2% 내려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보니까 실명까지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신반의한다 이거야. 단언하기 어렵다 이거. 원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창 오르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마구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여의도 증권사에 있는 그 간부인 제 친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만 가지고 산다고.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 그러고, 내리면 더 내릴 수도 있다 그러고. 이게 원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고점 신호를 보냈지만은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원래 시장은 이렇죠.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그 매수하는 사람들은 늦게 들어오는 그 세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빌고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올라준 것만큼만 더 올라가려고. 그럼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짜리가 지금 40억 됐거든요. 그럼 더 올라주면 2배 더 오르면 8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이 투자자들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잘못 시그널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하다고 신호 보내도 안 듣죠. 그래서 정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어떤 그 전문가들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진단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연하지, 더 지켜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쭉 또 사람들이 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중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가격도 1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현상을 보고 그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원래 세상은 이렇게 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속담에 뭐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정확하게 실물 시장 가격은 10년을 주기로 대폭락과 대상승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의심되는 분은 확인해 보십시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원에 들어가면 이게 30년치 자료 다 있거든요. 40년치 자료 다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나? 보면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무슨 사건, 이때는 무슨 사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다 후행 분석한 그 자료이고요. 세상은 10년 주기로 대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럼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몇 번이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3번 있다. 3번 있다고 하는데 왜 3번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10연인데 세상은 이렇게 변해온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21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중국에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경제학 그 원리 교과서를 지었는데, 이것은 지금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이것을 지금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합쳐져서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시장인데, 이 시장 가격은 10년을 주기로 크게 큰 변형을 이룬다 이겁니다. 우리가 1998년에 IMF가 터져서 자산 가격이 거의 3분의 1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회복했다가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또 한 번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등장한 이 부자들이 마구 쉽게 얘기하면 재테크를 해가지고 어떤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지무지하게 돈 벌었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돈을 이렇게 벌려줄 줄은 정말 몰랐죠. 사실은 한 2년 전에 벌써 시그널이 나왔어야 됩니다만은 정치 권력이 시장을 이렇게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더 지속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양책 덕분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자꾸 고점을 치달았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지금 3,000을 돌파했잖아요. 훨씬 넘었잖아요. 그 전에 불과 3년 전 신문 보십시오. 2,000 돌파할까?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0 이제 돌파하니까 2,500 깰까? 또 2,500 깨고 나니까 3,000 깰까? 계속 이렇게 지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털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부실 자산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또다시 건전한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보십시오. 10년 주기로 우리도 변하고 있죠. 보수 아무리 발악을 해도 10년 못 가져갑니다.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했으면 10년 가는데 그 하다가 중간에 쫓겨나갔잖아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떠듭니다만은 죄가 있은들 어떻고 없은들 어떻겠습니까? 만약 죄가 없이도 쫓겨나갔다면 쫓겨나간 사람이 힘이 없는 거죠. 쫓아낸 사람이 나쁘냐? 나쁘기도 하지만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진 분들은 아마 지금 특히 또 팔 수도 없죠. 양도세를 많이 매기니까 팔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참 이 집값이라는 것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늘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정확하게 사고 정확하게 팔아야 됩니다. 욕심을 배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